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12월 31일 마지막 가는 날입니다. 뭐 아쉽기도 하지만 또 내일 2025년도 새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기대도 부푼니다. 기대감도 있죠. 우선 올해를 돌이켜보면 뭐 작지만 큰 소망을 이루었고 또 아픔 없이 지낸 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큰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내 몸에게 표합니다. 그저께 또 방송에 보니까 그 어떤 방송에서 이 선물자, 선물의 선자 할 때 그걸 한자로다가 착할 선자를 썼어요. 착할 선자 쓰는 거 아닙니다. 반찬 선자, 그 착한 선자 앞에 좌측에 다룰자가 붙어요. 고기 육자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찬선 또는 선물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착할 선자를 써요. 이 PD가 이 얼빵한 놈이요. 이 한자 보려면 좀 정확하게 그 한자 그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 생각으로 쓴 거야. 이 멍청한 놈이. 에이? 어쨌든 뭐 한 해가 갔습니다. 다른 거 다 접어두고 건강면으로 국한해서 정리해보면 뭐 크고 작은 질병으로 병원에 갔다 왔다리 뭐 약을 뭐 먹고 안 먹고 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하루 더 살게 해달라고 빌고 빌었지만 하늘나라로 갔고 또 장기 입원하는 사태도 또 발생했고 다양한 아픔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년 해돋이를 보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 되게 하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건만 그 소망을 이룬 사람이 있고 소망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반반입니다. 건강면으로 소망을 이룬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아왔고 2024년도를 보냈고, 소망을 이루지 못한 사람, 건강면, 그러니까 아픔을 달았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사람은 노쇠와 노화가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큰 불편함 없이 무탈하게 1년을 보냈다는 거, 대단한 선물입니다. 그 내면에는 큰 욕심 내지 않고 욕심을 조금 줄인 것인데도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어느 선생님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전화를 주신 적 있죠. 모두를 내려놓으니 몸과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진다는 것을 깨닫는 2024년도가 됐노라. 그래서 올해 대단히 감사한 하루였다.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멋있는 한 해 아니었나요? 전화를 하시는 분도 너무 고맙고 또 저는 그 전화를 받는데도 역시 고맙습니다. 왜? 아픔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또 한 분 생겼다는 거예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질병이 생겼다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기준치를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있죠? 또 아줌마이들이 푸념하잖아요. 아유,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네요. 누가 이렇게 살지 말래? 욕심이 많으니까 그렇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봐. 그럼 여기 인천에 사시는 그 선생님처럼 새털처럼 가볍게 그렇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선생님은 올해 굉장히 아주 감사한 선물을 받았어요. 본인도 물론 감사한 선물을 받았지만 이러한 감사한 선물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 굉장히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왜? 아프면 짜증나니까. 이거죠? 어찌 보면 한 해를 보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야 소망도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웃음도 생겨나고 행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프면 짜증만 나기 때문에 소망을 이룰 수 없어요. 웃음도 행복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쇠와 노화가 매일 에브리데이 진행되는데 왜 그리 욕심을 버리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큰 욕심을 조금 줄였더니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깨달은 이런 한 해를 가진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못 버리냐 이게. 내 몫만큼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아직 부족합니다. 과욕이죠. 과욕은 화를 부른다고 해서 그게 건강을 잃은 거예요. 과욕을 부리는 만큼 뭐가 내 건강은 잃고 과욕 부리는 만큼 건강을 자꾸만 잃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질병은 점점 커집니다. 건강을 잃은 만큼 질병은 커져요. 그게 기량적이에요. 건강이 이쪽이야. 이쪽은 아픔이야. 건강이 올라가면 질병은 줄어들어. 건강이 쭈그러들면 질병은 높아져. 이게 시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벼운 인생과 무거운 인생, 이건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행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천에 계신 선생님은 행복의 선물을 받는 2024년이었다고 전하실 때 굉장히 저는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또 한 분이 건강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건강으로 가는 길에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이야기,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도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프면 좋은 글과 말이 어휘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짜증만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속이 어디 불편한데 어찌 좋은 글이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말과 행동, 관상, 글, 어휘 다 짜증납니다. 벌써 그 글 속에 보면 그런 게 딱 냄새가 나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건강을 지킨다는 거 대단히 소중하다는 거 여러 분야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의 품격이 떨어집니다.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납니다. 말이 세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품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어딘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양이 도망가 버린 뒤에 저속함만 남습니다. 저속, 품격이 낮은 속됨이죠. 야, 저거 교양이 저렇게 없어. 야, 저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딘가 지금 병이 들어있다, 병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행동이 불량합니다. 일반 상식을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 먹으면서 나 저거 나이값도 못하네, 그런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과 육체가 병들면 짜증과 불평의 양이 증가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음기가 가득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 양기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짜증을 이렇게 전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육체적인 면으로 보면 이 건강을 잃고 승질이 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깁니다. 질병이 발생해. 호르몬의 불균형, 자율신경계가 깨지면서 역시 질병이 발생해. 60조 개의 세포와 이런 조직 기관이 불균형 부조화를 이룹니다.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깨진다라고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거. 이것의 종착역은 질병 발생입니다. 또 관상이 망가집니다. 건강을 잃고 몸에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얼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관상이, 야, 관상이 안 좋다, 찌그러진다, 뭐 안 좋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몸에 암이 생기면, 어디에 암이 있는지 모르지만 암이 생기면 얼굴 관상 색깔이, 때깔이 다릅니다. 광택을 잃습니다. 아무리 찍어 발라도 광택이 나지 않아요. 그렇듯이 뼈다구, 살, 근육, 혈액 모든 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병색이 완연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또 정신을 주관하는 뇌 기능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는 웃음을 잃게 되고 노쇠와 노화는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사람에게 음기를 전파해요. 인간관계가 멀어집니다. 왜? 저 사람하고 만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짜증이 납니다.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아주 안 좋아. 그럼 그 사람이 음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 다시 그 사람하고 전화 받기도 싫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서서히 위토리가 됩니다. 위토리가 되는 이유는 숫자는 홀수가 양입니다. 양기를 보충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병이 들어있어. 병이 들어서 산속에 들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산속에 들어서 나는 자연이다.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 다 정신과 육체가 아주 건강해집니다. 이 사람 많은 속에서 음이 가득한 이러한 질병, 여기서 허덕이다가 양기를 보충하러 산속으로 간 거예요. 산속이나 바닷가가 양기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또 웃긴 얘기로 태어날 때도 혼자고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는 뭐 박수치고 환호하고 축복하는데 죽을 때는 왜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런 게 없을까요? 태어날 때는 양이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때는 음이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후회와 눈물만 남기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뭐라 그래요? 기도하잖아.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극락세계에 가서, 좋은 곳에 가서, 그게 양기가 가득한 곳이에요. 좋은 곳이라는 게.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세계에서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픔이 가득한 채로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런 것 모두 버리라 이게요. 가볍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정신적, 육체적으로 잘못된 게 많죠. 과욕, 스트레스, 과다. 그 기본은 용서하지 못한 거. 빌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거.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정신적으로는 질병 발생의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잘못된 음식 섭생에, 그리고 그것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많이 먹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좀 이런 거 좀 털어내고 살아있을 때 좀 이런 좀 비우라 이게야. 속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라 이게야. 이런 것들을 욕심을 버리고 이 마구제비를 먹었던 이런 식습관과 생활습관 잘못했던 거,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어리석음 때문에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또 쉽게 오늘도 치료해주면서 병원에 입원할 때는 죽을 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나올 때는 웃으면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막 박수 쳐주나요. 어찌 보면 이거 입원할 때는 돈 버리러 가는 거 아니야. 그때는 전부 다 이 얼굴이 막 죽을 상이 돼요. 근데 나올 때는 돈 안 주는 거 아니야. 이제 돈 안 내도 되잖아. 근데 왜 박수 쳐주는 거야? 들어갈 때는 음기가 가득한 상태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양기가 많은 채로 나오기 때문에 양기가 많아야 박수치고 축복하고 행복한 이런 시간을 갖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 그러죠. 스스로 행복하고 멋있는 시간, 행복한 시간에 선물을 받으려면 스스로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아픔 없이 지내온 이러한 한 해가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제 몸한테도 감사한 마음을 전했고, 작지만 이런 소망을 이루면서 살았기에 너무 고마운 하루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 2024년도 12월 30일,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감사한 마음 가득한 채로 오늘 저녁을 보내야 또 내일 새날을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소망을 이룬 첫 발을 내디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작지만 큰 소망을 이룬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보내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